그날 밤 아무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저녁 7시 43분 경기도 용인 송악마을 언덕 위 3층 저택 제사상 앞. 오늘은 시할머니 박선희의 어머니 제삿날. 25명의 친척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시어머니 박선희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결혼 1년 차 윤서. 그녀의 손에는 은빛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희가 외쳤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샴페인 병 코르크에 손을 댔습니다. 삑! 코르크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25명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촛불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펑!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거품이 제사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산적이 넘어졌습니다. 과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흰 국화꽃이 샴페인에 젖어들었습니다. 으악!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119를 불러. 아수라장. 그 순간 윤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떨림 하나 없이, 그저 차갑게, 냉장고처럼 차갑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3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단 한 번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폐륜녀라고, 미친 여자라고, 버릇없는 요즘 것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 1년 차 며느리가 시댁 제사상에 샴페인을 터뜨렸는가? 시할머니, 시어머니의 어머니 제삿날에 왜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는가? 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얼음이 있었는가? 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윤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딸이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옥을 걸어간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30년 묵은 거짓을 단 한 병의 샴페인으로 무너뜨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웃던 그날부터 3년 전 2021년 봄, 서울 용산구 작은 골목, 상철 가구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가게였습니다. 주인은 윤상철, 57세, 딸 윤서를 혼자 키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쇼윈도를 비추고 봄바람이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어서 와, 서야. 아빠 가게가 오늘따라 더 예쁘지? 아빠, 이 의자 새로 들여오신 거예요? 응, 아빠가 직접 디자인한 거야. 한옥 문살 패턴을 응용해서 만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적인 걸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전통적이면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지.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칠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이 만든 가구들은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진짜 예술가예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있잖아, 서야. 아빠가 이 가게 30년 넘게 했는데 요즘처럼 즐거운 적이 없었어. 새로운 걸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게 진짜 행복이지 뭐야.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주문한 그 의자 진짜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한 미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박선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선희홈 퍼니처 주식회사는 상철 가구점의 디자인 표절 및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선희홈 퍼니처요? 그 프랜차이즈 대기업이요? 아빠,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같은 작은 가게한테?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상철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선희홈 퍼니처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는 이번 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약 3억 원 규모입니다. 3억? 변호사님,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요. 그런 주장은 법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출두, 변호사 비용, 끝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매일 밤 아버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표절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연필로 그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깊은 한숨. 윤서는 문틈으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등이 점점 굽어가는 모습을. 6개월 후 법정. 웅성거리는 사람들. 딱딱한 나무 의자. 차가운 공기. 피고 윤상철은 선희홈 퍼니처 주식회사가 2019년 출원한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 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대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디자인한 의자는 2018년에 이미 제작됐습니다. 선희홈 퍼니처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그보다 1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법의 틈새를 이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개월, 가게 앞에 철거 장비가 들어섰습니다. 쾅, 쾅, 부서지는 소리, 먼지 날리는 소리. 아빠, 이러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지킨 간판이 떨어지는 걸 보며 30년이야. 30년. 내가 이 가게를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철거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비켜주셔야 합니다. 간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쾅, 상철 가구점. 그 글자들이 부서졌습니다. 서야, 네 아빠. 아빠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단다. 너는 그걸 믿어줄 거지? 아빠가 표절쟁이가 아니라는 거. 당연하죠. 저는 믿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고맙다. 그 말만 들어도 아빠는 행복하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후
2022년 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 푸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병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서야, 가까이. 윤서는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네, 아빠. 여기 있어요. USB. 선이가. 네. 박선이가요? 박선이가 뭐요?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USB. 빼앗아가. 그 집에. 어딘가에. 아빠. 무슨 말이에요? 어떤 USB요? 상철. 시스템. 그 집에. 아빠.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USB, 박선희가 빼앗아 갔다고? 그 집에 있다고? 그날 오후, 병실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윤서는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빈소에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도 혼자였습니다. 조문객은 5명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영정 앞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빠, USB가 박선희 집에 있다고 하신 거 맞는 거죠? 상철 시스템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죠?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게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제가 반드시 무너뜨릴게요. 그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획이었습니다. 박선희 집에 들어간다. USB를 찾는다. 증거를 모은다. 진실을 밝힌다. 나는 아빠를 위해 해낼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 2022년 가을 한강변 카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윤서는 매일 같은 카페에 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 노트북을 펼쳐놓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스케치북, 설계도, 손때 묻은 자악. 그날도 윤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그린 의자 디자인이 가득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잔잔한 재즈 음악, 한강에 비치는 석양. 윤서는 아버지 스케치를 하나하나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회색 니트,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네, 앉으세요. 남자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화면에 보이는 거 가구 디자인인가요? 윤서는 놀랐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던 걸까요? 아, 죄송해요. 제가 건축 쪽 일을 해서 무심코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윤서는 노트북을 조금 닫으려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정말 놀라워서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작품이에요. 아버님이 디자이너세요? 아니, 가구점을 하셨어요. 이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천천히 봤습니다. 이 의자, 한옥 문살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한옥 건축을 공부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에요. 진짜 창작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디자인은 정말 드물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흰 손수건. 이걸 만드신 분은 진짜 장인이셨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걸어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윤서는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윤서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품을 알아봐 주셔서 당연히 알아봐야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서예요. 윤서 씨, 혹시 이 디자인들 더 있나요? 정말 보고 싶어서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있긴 한데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죄송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버지 작품을 이렇게 진심으로 봐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렸습니다. 윤서 씨, 혹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님 작품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윤서는 조금 웃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민우,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 윤서 씨, 오랜만이에요. 민우 씨도요. 민우는 따뜻한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윤서 씨가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주문하시는 거 봤거든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윤서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구를 사랑했는지, 매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던 것,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웃던 것, 그리고 그 슬픈 결말.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서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민우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2022년 겨울,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작은 전시회를 보며, 민우는 윤서에게 건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한옥이에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공간. 그게 진짜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윤서는 민우에게 아버지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구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좋은 거라고. 윤서 씨 아버지랑 제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둘은 웃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남산타워 아래. 윤서 씨, 네. 민우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윤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윤서 씨를 좋아해요.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비겁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음모. 윤서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될 그 남자가 사실은 적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선희 회장실. 박선희는 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잘 됐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 네, 회장님. 민우 씨가 윤서 씨와 접촉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 나눴고 다음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잘했어. 계속 보고해. 박선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윤상철, 내가 숨긴 그 USB. 이제 곧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병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상철의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철 시스템. 완성했어. USB에. 박선희는 눈을 빛냈습니다. 500억짜리 디자인. 곧 내 거야. 2023년 1월. 둘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손잡고 걷는 거리. 함께 보는 영화.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윤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우 씨, 제가 민우 씨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윤서 씨.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USB는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찾아. 어머니, 저 정말 윤서를 좋아해요. 좋아하면 뭐해? 일은 일이야. 민우는 괴로웠습니다.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2023년 2월 상견례의 날. 윤서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정말요? 응. 우리 결혼 생각도 해야 하니까. 윤서는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용인 송악마을 3층 저택. 처음 보는 그 집. 나중에 윤서가 샴페인을 터뜨릴 바로 그 집. 하지만 그날 윤서는 몰랐습니다. 어서 와요. 우아한 한복을 입은 60대 중반 여성. 박선희. 어머니, 제 여자친구 윤서예요. 그래요. 예쁘게 생겼네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 그런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선희홈 퍼니처 창립 30주년 기념. 윤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선희홈 퍼니처? 설마. 윤서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 하셨어요? 가구점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박선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가구점이요? 혹시 어디서요? 용산구예요. 상철 가구점이라고. 침묵. 무거운 침묵. 박선희는 잠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아, 그 가게. 알아요.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회사랑 소송 있었던 곳이네요. 세상 참 좁네요. 윤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사실이잖아. 법원에서 판결 난 거고. 박선희는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법대로 한 거예요. 표절은 나쁜 거잖아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표절하지 않으셨어요.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그건 윤서 씨,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미래를 봐요. 민우랑 윤서 씨가 사랑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박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연이네요. 윤서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과거는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밤새 울었습니다. 민우,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내가 누구 딸인지?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잠깐,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USB가 박선희 집에 있다고. 만약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된다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 수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걸려도 찾을 수 있어.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건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야. 아빠,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리고 복수해 드릴게요. 다음 날, 민우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오지 마세요. 윤서야, 들어봐.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회사랑 소송이 있었던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도 너무 놀랐어.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민우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우리잖아. 하지만 윤서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진심이야. 윤서는 울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래서 더 괴로워요. 2023년 3월 결혼 결정. 윤서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응.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윤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은 적의 아들. 하지만 민우 씨는 잘못이 없어. 어머니가 한 일이지. 그리고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회야. 그 집안에 들어가서 USB를 찾을 수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아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 윤서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사랑했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도 저를 필요로 해요. 좋아요. 결혼해요. 민우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50%는 사랑, 50%는 복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2023년 3월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윤서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우 쪽은 친척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빠, 저 결혼해요. 당신을 죽인 사람의 아들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복수의 시작이라고. 신혼 첫날. 시댁 저택. 큰 방. 민우와 둘만의 시간. 윤서야. 네.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시. 민우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 박선희 서재 문 앞.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어디선가 구해야 해. 윤서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주방, 창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USB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첫날부터 찾을 수 있을 리 없어.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1년, 아니 2년이 걸려도 반드시 찾는다. 아빠 USB, 그리고 그 여자의 범죄 증거.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선희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우리 집안 규칙을 알려줄게.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해. 둘째, 아침 식사는 며느리가 준비해. 셋째,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야. 네. 그리고 윤서야. 박선희는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버지 일은 다 잊어. 이제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야. 알았지? 네, 어머님. 착하네. 그래, 그렇게 순종적이면 돼.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의 1년 지옥이, 그리고 그 끝에 샴페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부 지옥의 1년. 참을 수 없는 순간들. 결혼 1개월. 윤서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도 못해? 다시 해. 윤서는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결혼 2개월. 윤서야, 청소 제대로 했어? 네, 어머님. 여기 먼지 있잖아. 다시 해. 윤서는 다시 청소했습니다. 그날 밤 3시. 윤서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 장식품. 하지만 USB는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 윤서는 재빨리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박선희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윤서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결혼 3개월. 윤서야, 내 아버지 유품 아직도 갖고 있어? 네. 몇 가지. 다 버려. 집안기 나쁘게 왜 갖고 있어? 하지만 어머님, 이건 아버지 추억이. 추억? 표절범 추억을 왜 간직해? 윤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4개월. 박선희가 윤서 방을 뒤졌습니다. 뭐 좀 찾는 게 있어서. 윤서의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박선희는 USB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윤서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어머님. 오래된 USB나 그런 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박선희는 초조했습니다. 500억짜리 USB.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찾고 있어. USB를. 그럼 정말 이 집에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곳에? 밤 2시. 윤서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낮에 박선희가 서재 청소를 시켰을 때 몰래 창문 잠금 장치를 풀어두었습니다.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서류 파일을 봤습니다. 이건 다른 가구점 소송 기록? 윤서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뿐만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뒤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 윤서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윤서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박선희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특정 책을 뽑았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기, 저 안에 있나? 하지만 박선희는 서류 봉투만 꺼내고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고로 갔습니다. 비밀번호. 뭐였지? 어둠 속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0, 8, 1, 5.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8, 1, 5, 0. 다시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실패하면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윤서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언젠가 저 금고를 열어야 해. 결혼 5개월. 친척 모임. 사모님, 며느리 잘 뽑으셨네요. 그래요? 근데 집안이 좀 불우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애고 안 됐네요. 그래도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복 받은 거죠 뭐. 윤서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6개월. 윤서는 시댁 장롱에서 의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옥 문살 패턴. 아버지가 디자인한 바로 그 의자. 어머님, 이 의자. 응? 그거 우리 회사 베스트셀러야. 예쁘지? 이거 제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건데요. 박선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회사 디자이너가 만든 거야. 어디서 표절해간 사람이 있긴 했지만 법적으로 다 해결했어. 윤서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디자인을 훔쳐서 돈을 벌었어. 이 집의 모든 것이 아빠 피로 만들어진 거야. 그날 밤 윤서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나서 1층 창고로 갔습니다. 가구 샘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두 아버지 디자인을 베낀 것들. 박스들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디자인 도면,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한 봉투 피해자 명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20명. 아버지 말고도 20명의 장인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박선희에게 당한 사람들. 이 악마. 윤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는 못 찾았어도 이 증거들은 있어.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결혼 8개월. 민우는 윤서가 점점 말라가는 걸 봤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면 내가 말할게. 됐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매일 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결혼 10개월. 박선희가 윤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버릇이 없구나. 어머님, 저는 그냥. 닥쳐.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조용히 순종해야지. 윤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 밤, 윤서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낮에 박선희 생일을 알아냈습니다. 8월 15일, 815, 아니면 1508. 금고 앞에 섰습니다. 1-5-0-8. 딸깍 열렸습니다.
드디어 금고 안을 봤습니다. 서류 뭉치, 계약서, 돈. 하지만 USB는 없었습니다. 윤서는 좌절했습니다. 여기도 없어. 하지만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 기록, 탈세 증거, 뇌물 명단. 윤서는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USB는 없어도 이 증거들은 있어. 조용히 금고를 닫고 나왔습니다. 결혼 11개월. 민우가 어머니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윤서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데 내가 왜 나서? 하지만, 민우야, 너 혹시 잊은 거 아니야? USB 찾으라고 했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년 됐어. 1년이나. 뭐 했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윤상철이 분명히 USB에 저장했다고. 하지만 계속 찾아. 못 찾으면 너 감옥이야. 민우는 괴로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사날 아침.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시할머니 제삿날. 그리고 우연히도 윤서 아버지 기일이기도 한 날. 전날 밤 3월 14일. 윤서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마이너스 신혼 첫날. 1층 거실, 주방, 창고 수색. 발견 못함. 2023년 4월 마이너스 다락방 수색. 발견 못함. 2023년 5월 마이너스 서재 창문통에 침입. 금고 발견. 2023년 7월 마이너스 창고에서 피해자 명단 발견. 증거 사진 촬영. 2023년 9월 마이너스 금고 개방 성공. 하지만 USB 없음. 비자금 증거 사진 촬영. 2023년 11월 마이너스 차고 정원 창고 수색. 발견 못함. 2024년 1월 마이너스 박선희 사무실 서류 몰래 복사. 소송 기록 확보. 2024년 3월 마이너스 집 앞 모든 곳 수색 완료. USB 발견 못함. 윤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없어요. USB가 없어요. 1년 동안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박선희가 이미 찾아서 없앤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집에 없었던 걸까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아빠. 내일 제사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집에서 견딜 이유도 없어요. 윤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샴페인 병을 숨겨뒀습니다. USB는 못 찾았어도 증거는 모았어요. 피해자 명단, 소송 기록, 비자금 증거.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에요. 윤서는 샴페인 병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일, 시할머니 제사, 아빠 기일, 완벽한 날이에요. 새벽 5시, 윤서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댁 제사 준비해야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소주 샀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간단히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을게요. 조금만. 오전 10시. 제사 준비. 박선희가 윤서 핸드폰에서 산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박선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내 아버지 기일이라며? 근데 말이야, 윤서야. 네. 표절범 제사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하늘도 부끄러울 테니까.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법원 판결 나온 거잖아. 제 아버지는 표절하지 않으셨어요. 증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저녁 6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25명. 모두 단정한 옷차림. 박선희가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가 들으라는 듯이 우리 며느리 아버지 아세요? 우리 회사한테 표절로 소송당해서 망한 가게 주인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참 묘하죠? 법대로 하니까 결국 다 제자리 찾는 거예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모님은 원칙주의시네요. 윤서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30분.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박선희가 제사상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제사상 정갈하게 잘 차렸네.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흐뭇해 하시겠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평생 원칙대로 사신 분이에요. 남의 것 절대 안 건드리고 표절하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표절 단속 철저히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박수 쳤습니다. 박선희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윤서야, 내 아버지도 오늘이 기일이라며? 참 아이러니하지.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랑 겹치다니.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집안 며느리 된 것도 인연이니까 내 아버지도 저승에서 기뻐하시겠지. 딸이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으니. 그 순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오늘로 끝이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빛 샴페인 병. 하루 전에 몰래 사둔 것.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복수도 이렇게 차가운 걸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서를 봤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 박선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르크에 손을 댔습니다. 빛.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펑. 샴페인이 제사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음식이 엉망이 됐습니다. 으악. 박선희가 쓰러졌습니다. 119. 아수라장.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전통, 완벽한 가정,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3개월 후 2024년 6월 윤서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윤서야, 만나줄 수 있어? 제발.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한강변 카페.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민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 할 말이 뭔데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윤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선희의 계획, 아버지의 USB, 500억짜리 상철 시스템, 의도적인 접근, 모든 것. 어머니가 나한테 너한테 접근하라고 시켰어. USB를 찾으려고. 윤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협박당했어. 5년 전에 내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를 어머니가 갖고 있었어. 감옥 가기 싫어서 어머니 말을 들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서야. 하지만은 무슨. 윤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네요.
처음부터 사랑도, 고백도, 결혼도. 아니야. 민우는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 씨, 응,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윤서야.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의 변명은 안 돼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뭐든지. 정말 저를 사랑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민우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매 순간 사랑했어. 내가 웃을 때, 내가 울 때, 내가 아버지 이야기할 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매 순간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윤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응,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짓말했어요. 뭐?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이 제 적의 집이라는 걸. 윤서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USB가 박선희 집에 있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찾으려고 결혼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밤마다 집안을 뒤졌어요. 다락방, 창고, 서재, 금고까지. 윤서야. 민우 씨가 잠들고 나면 일어나서 수색했어요. 어머니 비자금 증거도 모았어요. 피해자 명단도 찾았어요. 윤서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이용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슷한 사람이었네요. 윤서야. 하지만 민우 씨. 윤서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매일 밤 수색하면서도 당신 옆에서 자는 게 행복했어요. 나도야.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이용했으니까.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양쪽에서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배신한 두 사람. 한참 후 윤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 믿을게요. 그게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윤서야, 행복하게 사세요. 민우 씨. 저도 제 길을 갈게요. 윤서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USB, 상철 시스템, 500억? 윤서는 아버지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공구 상자, 망치, 톱, 못,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아래 오래된 천으로 쌓인 작은 상자. 이건 뭐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라벨에 쓰인 글씨. 서야,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큰 짐을 남기는구나. 윤서는 울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하나의 꿈을 꿨어. 좁은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것.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했어.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어. 상철 시스템. 하나의 모듈로 20가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야. 특허청에도 출원했어. 하지만 박선이 그 사람이 알면 또 빼앗아 갈 거야. 그래서 숨겼어. 서야,
이걸 잘 듣어. USB는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내 10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목걸이 속에 있어. 그 나무 목걸이 기억하지?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나무 목걸이. 거기에 초소형 USB가 들어있어. 그게 아빠의 평생 작품이야. 서야, 제발 이걸 지켜줘.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 내놓아줘. 아빠 이름으로.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우리 딸.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윤서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 사진, 일기장, 그리고 나무 목걸이, 10번째 생일 선물,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 윤서는 그 목걸이를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원통형 나무 목걸이. 자세히 봤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초소형 USB가 나왔습니다. 아빠,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여기. 1년 동안 박선희 집을 뒤졌습니다. 다락방, 창고, 서재, 금고, 밤마다 숨죽이며 수색했습니다. 들킬 뻔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USB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윤서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매일 밤 수색할 때도, 박선희에게 모욕당할 때도, 샴페인을 터뜨릴 때도 항상 윤서 곁에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였어요. 1년 동안 헛수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헛수고가 아니었어. 그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피해자 명단, 비자금, 소송 기록, USB와 함께 이 증거들로 세상을 바꿀 거야.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수백 장의 설계도,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영상, 특허 서류, 그리고 설명서, 상철 시스템 마이너스 모듈러 가구 혁명. 윤서는 하나하나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하나의 기본 모듈로 침대, 책상, 소파, 수납장, 의자. 무려 20가지 가구로 변형 가능한 시스템. 좁은 집에 최적화된 디자인. 친환경 소재. 간편한 조립. 윤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빠는 천재셨어요. 마지막 파일. 특허청 출원 서류. 날짜 2021년 2월. 박선희가 아버지를 고소하기 3개월 전. 윤서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박선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USB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게요. 아빠 이름으로. 다음 날, 윤서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대단한데요? 제 아버지 작품입니다. 특허 출원일이 2021년 2월이네요. 그럼, 네, 박선희가 아버지를 고소하기 전이에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이거면 아버님 명예 회복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디자인의 가치, 최소 50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한개월 후, 2024년 7월.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윤서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입니다. 고 윤상철의 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2021년 2월에 특허청에 출원한 상철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모듈로 20가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선이홈 퍼니처는 제 아버지를 표절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허 출원일, 아버지의 스케치, 박선희 회사의 내부 문서, 선이홈 퍼니처는 제 아버지 디자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누명을 씌워 제 아버지를 파멸시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힙니다. 제 아버지 윤상철은 표절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창작자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박선희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윤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거기 있었어? 목걸이 속에? 박선희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민우, 내 어머니. 끝났어. 다 끝났어. 일주일 후 검찰이 박선희를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디자인 절도, 허위 고소, 명예훼손. 박선희는 기소됐습니다. 선이홈 퍼니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박선희를 해임했습니다. 3개월 후 2024년 10월 윤서는 상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억울하게 대기업에 당한 소상공인 장인들을 돕는 재단. 그리고 상철 시스템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가구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노르디콤, 심플리빙, 디자인 마스터스, 라이선스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총 계약금 700억 원. 하지만 윤서는 그 돈을 혼자 갖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전부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위한 겁니다. 6개월 후 2025년 봄 국회 중소기업 디자인 보호법 청문회 일명 상철법. 윤서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서 대표님,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인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디자인을 빼앗기고 표절범으로 누명 쓴 장인들. 이분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창작자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디자인 우선권 입증 시스템. 둘째,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송 제재. 셋째, 억울한 장인들의 명예회복 시스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개월 후 상철법이 정식 통과됐습니다. 1년 후 2025년 가을 박선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오늘 상철법이 시행됐어요. 아빠 이름을 딴 법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아빠 같은 분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윤서는 아버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 명예도 되찾았고 수많은 장인들도 도왔어요. 이제 아빠는 표절범이 아니라 혁신가로 기억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샴페인을 터뜨렸을 때 저는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전시회장, 서울 강남구, 빼앗긴 디자인들 전시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는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한옥 문살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어르신. 저는 30년 전에 목공소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박선희 회장님 회사한테 똑같은 일을 당했죠. 노인은 울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 보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빛을 볼 수 있구나. 윤서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감사드려야죠.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박수가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28년 윤서는 40대가 됐습니다. 상철재단은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게 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장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서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정민우. 윤서야, 오랜만이다. 나는 지금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어. 어머니가 피해를 준 장인들에게 무료로 가구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너를 보면서 배웠어. 진짜 용기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행복하게 살아, 윤서야. 그리고 고마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민우가. 윤서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민우 씨,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건강하세요. 윤서가. 10년 후 2035년 윤서는 50대가 됐습니다. 상철재단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강연장, 수백 명의 학생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닙니다. 복수는 회복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윤서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오늘 대학교에서 강연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은 분명 세상을 바꿀 거예요. 아빠가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복수가 끝나서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해가 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뜰 것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이것은 샴페인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 파괴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 이야기. 복수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딸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 당신의 집은 누가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선택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가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샴페인 한 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외침일 때 그것은 혁명이 됩니다.